그 비트 연산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우리가 비트 연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연산 갖고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 연산을 알아두시면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쉽게 그 연산 또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요거 그 2의 배수인지, 어떤 수가 2의 배수인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특징은 비트로 표현했을 때는 비트 1이 비트 값이 1인 게 몇 개?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2의 거듭 제곱에 해당됩니다. 음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개수 자체를 우리가 세서 개수 자체를 세 가지고 1의 비트가 1인 게 몇 개인지 셀 수 있는데, 더 빠른 방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비트가 1이 하나밖에 없는 수는 2의 거듭 제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만이 그 비트로 표현했을 때 비트 값이 1인 게 딱 하나만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하면 요걸로 2의 거듭 제곱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0000 그냥 0100이 있을 때 여기서 1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0011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AND 하면은 뭐가 돼?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2의 거듭 제곱이 아니다. 2의 거듭 제곱이 아니면 비트가 1인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뭐 1010 있으면 얘를 2를 빼면 이 자체로는 AND 했을 때 000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줄로 이 두 개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얘는 확실히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 수의 비트 표현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뭔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더 쉽게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의 예제로 2의 거듭 제곱을 판단하는 방법, 그걸 하나 예제로 알아두시면 좋다.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부동소수 타입. 그래서 부동소수 타입은 두 개가 있죠. 플로트와 더블. 기본 타입은 더블입니다. 얘도 어디 갔어? 범위가 이렇게 돼요. 정수랑 비슷하게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가 있겠죠. 그런데 정수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있는 모든 정수를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부동소수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만 구간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수는 무수히 많죠. 즉 한정된 비트를 가지고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범위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가장 가까운 수로 표현하게 돼요. 그럼 얘와 원래 내가 나타내자고 했던 수와 실제 나타낸 수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차가 있는 거죠. 그 오차를 뭐라 그러냐면 반올림 오차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소수를 쓸 때에는 물론 얘도 보시는 것처럼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어요. 정수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 큰 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 오버플로우 나겠죠. 그렇지만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소수 갖고 놀 때에는 오버플로우 걱정은 안 합니다. 오버플로우 걱정은 안 해요. 그렇지만 뭘 걱정해야 돼요? 반올림 오차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큰 수, 큰 수에다가 5를 빼면 이 수가 돼야 되겠고, 요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뭐가 나와야 돼? 5가 돼야 되죠. 근데 실제 찍어보면 4.0이 나와요. 이거는 왜 그래요? 반올림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소수 연산을 가지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프로그래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사용할 때는 뭘 걱정해야 돼요? 오버플로. 부동소수를 계산할 때는 오버플로보다 뭘 걱정해야 돼? 반올림 오차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블의 상수는 이제 보통 1.0이면 더블 타입이라 그랬죠. 아까 10.0 기본적으로 더블 타입이 됩니다. 그런데 더블 타입은 인트와 달리 D라는 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1.0을 쓰냐 1.0 D를 쓰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D를 붙일 리는 없어요. 그럼 언제 D를 많이 붙이냐면은 이렇게 쓸 때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1D나 1.0이나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who 10 하면 전달되겠죠. 근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슨 변화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0.0을 쓰게 되면 그 변하는 과정이 발생 안 하겠죠. 10D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바 FX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쓰는 게 종종 보일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수를 쓰는데 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거보다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10D. 그러니까 언제 이 D를 활용할지는 알겠죠. 어떤 데는 부동소수로 가야 되는데 그 부동소수 가야 될 자리에 내가 정수로 표현하고 싶은 데가 가끔 있어요.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뒤에다가 D를 하나 붙여 놓으 주시면 자동 타입 변환하는 그 과정이 프로그램 내에서 실행 과정에서 생략이 된다. 좀 더 뭐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요 D의 용도. 어떤 데 프로그램 보면 돌아다니는 코드 보면 정수인데 뒤에 D가 붙여지는 경우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걔가 왜 이렇게 붙여졌는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은 그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까는 짝수개니까 전체가 짝수개니까 이 뭐지? 같은 더블도 이 표현하는 방법이 마찬가지인데 얘는 조금 다른 게 정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음수와 양수의 개수가 서로 달라요. 그렇죠? 하나 차이 난다 그랬죠? 달라요. 그런데 부동소수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칭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맥스 밸류와 민 밸류가 원래 인테저에서는 맥스 밸류는 여기였고 민 밸류는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그렇죠? 여기였는데 더블에서는 맥스 밸류가 여기고 민 밸류가 여기입니다. 0은 아닌데 0과 가장 가까운 수 그거가 민 밸류예요. 2의 마이너스 1074승 0.000 뭐 어떻게 되겠죠? 0은 아니죠. 그래서 그 수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나 요 값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요 값이나 요 값이 필요하면은 요거에 뭘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소수는 대칭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부동소수에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0은 아닌데 요 민 밸류보다 작은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값. 그러면 뭐가 발생했다 그러냐면은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다 그래요. 언더플로우.
뭐 언더플로우 발생해도 문제는 안 돼요. 언더플로우 발생하면 그 값을 뭘로 취급할까? 그냥 0으로 취급해요. 0.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블 민 밸류가 있죠. 그럼 그 x를 10을 나누면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럼 출력하면 무슨 값이 될까? 저기서 출력되면. 그냥 0이 돼요. 그러니까 언더플로우 발생하면 뭐가 된다? 0이 돼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달라요. 요거는 마이너스 0.0이 되고 요거는 0.0이 돼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동소수에서는 마이너스 0.0이 있고 그냥 0.0도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 그런 거를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0.0, 0.0 그렇게 있고 요 경우에 보시면 x가 맥스 밸류죠. 그렇죠? 곱하기 100 또는 10 하면 얘보다 커지죠. 커지면 정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삥 돌아서 음수가 됐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요 값을 가져요. 인피니티, 무한대 값을 가져요. 무한대라는 값을 대신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랑 부동소수랑 큰 차이가 있죠. 부동소수는 정수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뭐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돼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그 부동소수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무슨 값? 인피니티, 무한대 값이 가져요. 무한대 값이 된다. 그리고 플로트는 더 작죠. 근데 플로트는 이 범위보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나타낼 수 있는 간격이 더 플로트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소수보다. 그러니까 더블보다. 더블은 좀 더 초밀하게 이 수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더블은 더 넓어진다. 즉 정확도가 플로트가 더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부동소수 계산하려면 뭘 써야 돼? 더블을 써야 되겠죠. 그 차이예요. 이 범위의 큰 거의 차이보다도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플로트와 더블을 쓰실 때. 그리고 이제 플로트는 F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요거는 에러가 나요. 왜냐? 25.6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안 붙어 있으면 뭐가 돼? 더블 타입이죠. 더블 타입을 플로트에 대입하면 이건 문법 오류예요. 근데 F를 써주면 문법 오류는 안 난다. F는 얘를 플로트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정수뿐만 아니라 부동소수도 나머지 연산할 수 있어요. C에는 안 될걸요? 안 되죠, 원래. C에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것도 특이한 점이에요. 부동소수에 대해서도 나머지 연산을 쓸 수 있다. 또 어떤 수에다가 0을 나누면 이 수는 정수에서는 어떻게 돼요? 0 나누기 예외죠. 근데 부동소수에서는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0 나누면 무한대도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얘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아예 숫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를 잘 이해하고 부동소수와 정수를 사용하셔야 된다. 어쨌든 부동소수를 쓸 때에는 오버플로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뭘 걱정해야 돼요? 정확성. 그 정확성 때문에 나오는
반올림 오차를 고민해야 되겠고, 만약 어떤 정밀도가 많이 필요한다든가 무지 큰 정수가 필요하면은 이제 빅 인테저나 빅 데시멀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되게 특수한 클래스예요.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도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일반적인 연산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 갖고 계산하겠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속도도 느려요. 속도도 느린데 어쨌든 이걸 필요로 하면 이걸 쓸 수밖에 없고,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정수를 씁니다. 그럴 경우에는 long 갖고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빅 인테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빅 인테저나 빅 데시멀을 쓸 때에는 뭐가 없냐? 사칙 연산은 안 돼. 자바는 클래스에 그 사칙 연산을 재정의할 수 없어요. C++처럼. 그럼 다 뭘로 돼 있어요? 클래스 쓴다는 건. 어떤 연산을 한다는 거는 뭘 불러야 돼? 메소드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뭐 subtract, 뭐 multiply, add 뭐 이런 걸 갖고 이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 번거롭죠. 그다음 문자 타입. 문자 타입은 뭐 유니코드 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와 얘는 다르다. 그렇죠? 얘는 문자고 얘는 문자열이에요. 뭐 그 차이는 알겠고, 만약에 내가 보통 이렇게 쓸 리는 없는데 유니코드 자체를 쓰고 싶으면은 2바이트인데 요거를 하나로 인식해야 되니까 U라는 그 확장 문자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유니코드 자체를 나타낸 거예요. 9929. 그래서 유니코드 자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역/U를 앞에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 요거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될까? X는 어떻게 될까? Y는 어떻게 될까? 더 쉬운 거. 얘부터 해봅시다. next 캐릭터 A는 뭐가 돼? 대문자 B가 되겠죠. 얘는 대문자 D. 얘는 4. 그러니까 ASCII 코드든 어떤 코드든 코드 자체를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A 코드가 뭐 C에서 얼마지? ASCII 65인가? 뭐 얼마예요?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뭔 알아야 돼? A, B, C, D가 연달아 있다. 소문자가 연달아 있고 대문자가 연달아 있고 숫자들이 0, 1, 2, 9, 3, 4, 9까지 연달아 있다라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걸 활용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부터 해봅시다. 요걸 해보면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얘를 부를까? 얘를 부를까? 위? 아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캐릭터 바이트 쇼트는 연산을 하면은 뭘로 취급한다? 인트로 취급한다. 그럼 여기로 가겠죠. 얘는 요쪽 거니까 얘는 인트로 취급될 거고, 요거는 캐릭터로 인트로 계산해서 얘를 다시 캐릭터로 바꿀 거예요. 밖에 나올 때나? 요거는 이따 프로그램 실제 돌린 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린 거, 요 두 개는 둘 다 결과는 뭐예요? 캐릭터가 아니라 인트다. 캐릭터가 들어간 모든 연산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인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C 더하기 2란 다음에 얘를 다시 뭘로 바꿨어? 캐릭터로 바꿨죠. 그래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저거는 좀 이따 코드 실행하면 되겠고, 캐릭터 클래스, 요거는 무슨 클래스예요? 래퍼 클래스죠. 래퍼 클래스요. 거기에 이제 되게 그 영문자 계열을 처리할 때 대소문자가 있고 그런 거 처리할 때 우리나라 문자는 상관없는데 쓸 때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o lowercase, to uppercase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와 관련된 메소드들,
그런 건 어디 있어요? 래퍼 클래스. 그래서 원시 타입을 우리가 활용할 때에는 그 원시 타입과 관련된 래퍼 클래스를 알아야 되겠고, 그 래퍼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 불리언 타입은 이제 이렇게 true, false 두 가지 값만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 불리언 변수 쓰면 이렇게 쓰는 거는 나쁜 방법. 이거는 한 번 더 비교를 하게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얘가 참이면 할 거고, 얘가 false면 안 할 거고, 얘는 한 번 더 비교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것이 전반적인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의 문제는 뭐예요? 음수일 때 안 되는 거.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식. 우리가 이 조건식 세울 때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and, or, XOR 요 개념이고요. 요 개념 이해하실 때는 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or B, A, and B, 그리고 A, XOR B 덧셈 개념.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 변환. 타입 변환은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는 이게 대입하는 거에서는 오류는 안 나요. 근데 거꾸로 대입하게 되면은 문법 오류가 납니다. 자바에서. 정보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문법 오류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대입한다고 해서 다 그 정보 손실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int long, int나 long을 float에 대입하거나 long을 double에 대입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 오류는 안 나지만 int와 long을 float에 대입하거나 long을 double에 대입하면은 그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코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변환할 때 사용되는 문법은 요 문법이에요. 요 문법. 그냥 요거 없이 F 하면은 자바에서는 요건 에러입니다. 이쪽에 있는 타입을 이쪽에 있는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 없이는 대입할 수가 없고요. 대입하면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타입 변환하면 무조건 잘리죠. 근데 만약 반올림이 원한다 그러면 특별한 방법 쓰기보다는 그냥 이런 함수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이거 다 알죠? 그래서 먼저 잘린 거고 얘는 곱한 다음에 잘린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타입 변환은 원래 내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타입 변환하면 타입이 변환되는데, 그냥 내가 타입 변환을 강제 타입 변환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입 연산. 이런 경우에는 B 타입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돼요? A 타입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후 B 보냈는데 후는 int를 받아. 그러면 B를 무조건 뭘로 변해? int로 변하겠죠. 이게 변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으면 뭐가 될까? 문법 오류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하는 과정. A 더하기 B, A와 B가 타입이 다르다. 그럼 일치시키죠. 일치시켜서 연산하게 되는데 어떻게? 더 상위, 더 큰 타입으로 일치시킵니다. 얘가 더블이고 얘가 인트면은 전체 계산은 더블로 되겠죠. 얘를 더블로 바꾼 다음에 더블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확장 변환한다. 작은 변화 당하지 않으면 오류가 된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 있는 래퍼 클래스들은 이렇게 원래 이름에서 앞에 문자만 대문자로 바꾼 거예요. 근데 두 개만 달라. 뭐뭐가 다르죠? 인테저와 캐릭터만 달라요. 원래는 얘 원시 타입은 그냥 int고 캐릭터는 그냥 char인데 얘의 래퍼 클래스들은 그냥 전체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되겠고 바이트, 인테저, 쇼트, 롱, 더블, 플로트 요 6가지는 넘버 클래스라는 거에 자식 클래스. 요걸 아우르는 타입이 또 있다라는 거고요. 래퍼 클래스들은 기본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런 value of 이런 거 같은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바 그 5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자동 타입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equal 10, n 더하기 10. 얘는 인테저, 객체 타입이죠. 얘는 정수예요. 그럼 결과도 정수죠. 그럼 원래 원시 타입을 객체에 대입이 안 되는데 자동으로 대입해 줍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쪽이 이 원시 타입에 대응되는 래퍼 타입이면은 자동으로 타입 변환을 해준다. 거꾸로도 해줘요. 얘를 n으로 거꾸로도 바꿔줍니다. n 타입인데 얘는 원시 타입이죠. 이 거꾸로도 자동적으로 해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할 때 원시 타입 하나도 안 쓰고 다 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에 안 좋을까? 성능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래퍼 쓰고 나머지는 원래 타입대로 원시 타입을 써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래퍼 클래스에는 원시 타입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메소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메소드인지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가장 편한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빈 문자열에다가 원시 타입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타입이 다르죠. 이항 연산자에. 그러면 하나를 바꿀 텐데 한쪽이 문자열이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문자열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문자열로 바꿔지겠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원시 타입으로 그 래퍼 타입 바꾼 다음에 투스트링을 이용하거나 뭐 자동 타입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문자열을 원시 타입 바꿀 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은 있지 않아요. 간단한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처럼 이제 이 문자열을 래퍼 타입으로 바꾸고 거기에 정수를 얻어낸다든지 pass int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필요할까? 문자열을 원시 타입. 언제 필요할까, 보통? 보통 GUI 프로그램을 하면 텍스트 필드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필드.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입력된 데이터들은 내가 달라 그러면 항상 뭘로 주냐면은 뭘로 줄까? 문자열로 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김상진이라 넣으면 그냥 문자열 받아 쓰면 되죠. 근데 김상진이 아니라 뭐 10.5 이런 어떤 수치를 넣어야 돼. 그럼 얘를 뭘로 줘요? GUI에서 문자열로 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부동소수겠죠.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내가 바꿔줘야 돼. 그 바꿀 때 뭘 쓰시면 돼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원시 타입을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가요?
아주 간단하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리면 표현식의 평가. 표현식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 문장으로 식을 세운 거죠. 그럼 식이 막 복잡하게 뭐 A 곱하기 B 더하기 C. 그럼 이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작성할 때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로를 쓰면 되죠. 얘는 뭐부터 할까? 곱하기부터 하겠죠. 근데 잘 몰라. 그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 의도가 B 더하기 C를 먼저 하면 이렇게 가로를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 표현식을 작성된 거를 내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있다. 그럼 뭐부터 해? 어떻게 먼저 하나 상관이 없나? 다르죠? 이거는 얘를 먼저 하나 얘를 먼저 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럼 우리가 가로를 쓸 수 있는데 가로를 안 쓰더라도 내가 표현식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우선순위와 결합순서, 뭐 평가 방향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는 뭐부터 먼저 하냐. 그래서 이 경우에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는데 얘가 공통적으로 B라는 P현상을 취하고 있죠. 그럼 뭘 봐야 돼?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 곱하기나 더하기 누가 높아? 우선순위가. 곱하기 높죠. 그럼 얘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 곱하기와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같아요. 같으면 뭘 봐야 돼? 그 다음에 결합 순서, 평가 방향 이걸 알아야 돼요. 평가 방향은 이쪽 방향 있고 이쪽 방향 있겠죠. 근데 보통은 쓴 방향, 거꾸로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선순위는 단항 먼저, 그 다음에 이항. 이항에서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간단하죠. 그 다음에 산술에서는 곱셈 계열, 덧셈 계열. 곱셈 계열이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연산자의 결합 순서는 단항은 거꾸로예요. 쓴 거의 반대 방향이고 이항은 쓴 방향대로예요. 왜냐하면 단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A 하면은 요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작성할 일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항이니까 얘부터 하고 얘부터 하는 거예요. 쓴 대로. 근데 이항 중에 거꾸로 되는 건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뭐가 있죠? 딱 하나 있어요. 이항 중에. 뭐가 있죠? 대입 연산자. 얘는 뒤에서부터 하죠.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바의 표현식의 특징. 비교 연쇄 평가 결과는 불연이다. 정수가 아니다. C에서는 정수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비교 연산자의 평가 관련은 불연이다. 그리고 복합 대입 연산 평가 과정에서는 타입 변화에 표현돼 있어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자바에는 모든 환경에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평가 순서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C와 C++에는 순서가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 있으면 C and C++에서는 누가 결정하면 돼? 응? 누가 결정할까?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럼 누가 결정하면 돼? 컴파일러가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컴파일러마다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바는 순서가 다 표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게 문법 오류는 아닌데 자바에서는 이게 문법 오류가 됩니다. C에서는 이게 우선순위가 같죠. 그럼 뭐부터 해? 앞에 거부터 하죠. 앞에 거 하면은 A와 B를 비교하면은 그 결과는 C에서는 뭐야? 1 아니면 0이에요. 참. 그 다음에 1과 0을 C랑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A, B를 비교하면 그 결과는 자바에서는 뭐가 돼? true 아닌 false예요. true 아닌 false랑 정수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류는 이게 문법 오류가 나요. C에서 문법 오류가 나는데 그게 요 얘기예요. 그리고 복합 대입은 요게 표현되어 있다. 이건 되게 특이해요. 만들 때 술 먹었나?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에러예요. 부동소술 정수 이러니까 에러잖아요.
근데 n 플러스 이퀄 2.5는 에러가 안 나요. 문법 오류가 안 납니다. 왜? 평가 방법에 타입 변환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남은 시간 동안에 예제 코드를 잠깐 보시면 꼭 보여드릴 게 있나? 인트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면 요거는 어떤 값이 찍힐까? 이건 뭐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얘는 무한대예요. 포지티브 무한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약간 그걸 보이려는 게 아니구나. 네, 그거 설명하기보다는 요거 한번 요거 보면 D는 mean value예요. 그러면 0과 아주 가까운 값이죠. 그렇죠? 양수예요. 그리고 E는 마이너스 D를 했어요. 그러면 0하고 아주 가까운 값인데 음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누기 10하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D 값은 뭐가 돼요? 0. 얘는 뭐가 돼요? E는 마이너스 0이 돼요. 마이너스 0. 얘는 마이너스 0, 얘는 그냥 0이에요. 그러면 이 D와 E를 비교하면 얘가 참일까 거짓일까? 이렇게 그냥 수로 비교하면 뭐가 나와요? true가 돼요. true. D와 E를 비교하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러면 일반 연산자로 비교하면 true가 나와요. 그런데 더블 컴페어를 이용하면은 두 개가 다른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0을 구분할 일이 있나? 근데 만약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구분이 일반 연산자 갖고는 구분이 안 된다. 필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한번 다 실행을 해보면 그 부동소수들의 특징들을 알 수 있고 이 특징들을 볼 때는 뭐랑 좀 비교해보면 좋아요? 정수랑 비교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0 나누기랑 또 다르죠. 그래서 디바이 바이 제로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무한 인피니티 출력값은 인피니티라고 나오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나와요. 그리고 10에서 10D랑 10을 D로 나누면은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D와 D를 나누면 0과 0을 나누면 0은 0은 수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수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된다. 수학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은 타입을 큰 타입에 대입할 때는 문법 오류가 안 난다 그랬어요. 큰 타입을 작은 타입에 대입하면 문법 오류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int나 long을 float에 대입할 때, 또는 long을 double에 대입하면은 반올림 오차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이 1, 2, 3, 4, 5, 6, 7, 8, 9인데 float에 대입하면 문법 오류 아니죠. 문법 오류 아닌데 여기에 들어간 값이 1, 2, 3, 4, 5, 6, 7, 8, 9인데 얼마 나와요? 7, 9, 2가 돼요. 오차가 있는 거죠. 오차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long, 좀 더 긴 값이에요. 요 값을 f, 플로트에 대입하면은 1, 2, 3, 4 많이 틀리죠. 그렇죠? 더블에 대입해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얘보다는 좀 더 가깝죠. 5, 6, 7, 8, 9인데 얘는 7, 8, 4가 돼요. 더블에 넣으면. 그러니까 얘는 더 오차가 크죠. 그래서 얘는 문법 오류가 아니지만 뭐가 날 수 있다? 오차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은 거에서 큰 거 대입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걸 대입하더라도 특히 정수에서 부동소수를 대입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문제가 없어요. int를 float, long을 float, long을 double로 대입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오차가 날 수 있다. 그거 보시고. 아까 그 예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바를 쓰니까 요 결과가 int니까 바는 뭘로 해석해요? 얘가 int니까 x를 int로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99로 찍혀요. 근데 요거는 int인데 int를 캐릭터에 대입하면 에러가 안 나는구나. 에러가 안 나네요. 이렇게 찍히긴 해요. 2가 찍힌다. 여기 타입 변환 안 해도 에러 안 나고 찍힙니다. 근데 좀 더 정상적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거. 여기도 하나만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1을 바이트로 변환했죠. 근데 이거 의미 있을까 없을까? 이건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해봤자 전체가 바이트가 아니에요. 그치? 인트죠. 얘는 바이트가 맞아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1을 하고 바이트 하면 모르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제도. 어쨌든 오늘 자바 원시 타입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설명드렸고, 너무 프로그래밍을 안 했으니까 집에 가서 숙제 하나만 하세요. 숙제를 하나 하는데 뭘 하시냐? 두 개의 정수를 더하는 함수랑 빼는 함수를 구현하는데 뭘로 써서? 비트 연습만 써서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인터넷 뒤지면 무지 많거든요. 인터넷 뒤지지 마시고 혼자 직접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비트 연산만 써서 덧셈과 뺄셈을 구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add int a, int b인데 이 안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비트 연산만. 뺄셈도 두 개를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